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영상을 이어 채권 입찰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보시죠. 한동안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요즘 분양가 상한제의 이슈로 또 한번 들썩이고 있죠. 지금도 나라에서 조성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당정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른바 로또 분양의 대안까지도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많이 저렴한 상황이라서 아파트 당첨자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는 동시에 그 순간 큰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청약자들이 많이 몰릴 거고, 그래서 청약 과열과 로또 당첨을 방지할 추가 규제를 꼭 만들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분양받고 나서는 몇 년간은 아파트를 못 파는 전매 제한도 있고요. 또 분양가와 현재 시가의 차액을 국가가 회수하는 채권 입찰제라고 하는 방법도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채권 입찰제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권 입찰제라는 제도는 분양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지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정부가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속도를 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되는 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다는 이유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장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로또 당첨, 로또 분양의 부작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 입찰 제도라는 걸 도입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채권 입찰제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를 억누르는 게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분양을 받으면 시세와의 차액이 커지죠. 이 차액이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분양가 말고 채권을 사들이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주택 채권 입찰제. 이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사는 걸까요?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사도록 되어 있죠. 이 채권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니고 주변 시세하고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채권 입찰제로 과거에 시행되어 왔습니다. 주변 시세하고 30% 이상 차이가 안 나면은 과거에도 일단 하지 않았고 2006년에 도입했을 때는 공공택지에서 8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채권 입찰제를 시행했죠. 그리고 그때는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 입찰제로 하게 되었는데, 입찰이란 게 조금은 좀 복잡합니다. 대략 시세에서 한 90% 정도의 가격을 상한으로 정하는데 분양가와 채권 손실액을 합친 금액이 한 90% 정도로 최고 상한액을 정하고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10억짜리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게 했을 때 나는 6억을 지불하겠다, 8억을 지불하겠다, 9억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죠. 인기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상한액인 9억은 돼야지 당첨이 될 것이고,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채권 입찰제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지역이 있을 텐데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어쩌다 보니까 6억 원에 분양을 하게 되었고, 그게 6억 원에 분양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첨되는 순간 한 4억 정도는 버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첨된 분이 너무 많은 차익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럴 땐 채권 입찰제를 한다는 뜻인데, 당첨된 분이 그러면 채권을 3억 원어치 사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채권 3억 원하고 아파트 분양가 6억 원까지 합치면 9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채권 손실액이 3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채권이라는 게 이자가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억 원짜리를 사게 되면 0%에서 10년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자 손실 비용이 있잖아요. 그 채권 손실액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10억 원짜리 시세인데 6억의 분양이라면 채권 손실액 자체가 3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채권을 사는 것들은 한 7억, 8억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 채권 손실률이 38%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8억 정도는 채권에 써야지 9억 상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 손실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억 원어치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이 이자가 하나도 없는 채권이라면 내가 1억 원의 채권을 안 사고 그냥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어놨다면 혹은 이자를 정당하게 주는 다른 채권을 샀으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이자가 들어왔을 텐데요. 이 이자 안 주는 채권을 나라에서 사라고 해서 사는 바람에 1년에 200만 원쯤 손해를 보는 거면 1억 원당 200만 원을 손해보는 꼴이 되니까 이 제도가 있는 거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때 채권 입찰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봐주고 당신이 그냥 운 좋았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는 거죠. 과거에 봤을 때는 30% 정도 시세 차익을 주로 했고 최근에 뜨거운 재건축 아파트 지역들을 보면은 시세 차익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2배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거의 실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도 워낙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물론 아주 비싼 아파트 얘기겠지만 어떤 아파트들은 당첨되는 순간 10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있다면 그거를 채권 입찰제로 회수하려면 1억 원어치 채권을 사라고 강요해도 200만 원밖에 안 되니 10억 원의 차익 이걸 다 채권으로 회수하려면 이 사람한테는 500억어치 채권을 사라고 해야 한 10억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건데 그럼 이제 은행에서 채권 차익에 대한 손실만큼만 주면 채권을 매입해서 처리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 차익이 한 5억 나는 곳은 그냥 5억을 내고 10억 나는 곳에는 10억을 내고 그냥 아파트 분양 받으세요. 이거군요. 이 5억과 10억은 국가가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의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건 실현된 차익이 아닌데 그 차익을 당장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게 옳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청약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제도 자체가 거의 투기꾼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져가는 걸 다 가져간다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과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판교에서 했을 때 그때 당시도 90%에 맞춰놨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뭐 채권을 국가에서 다시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넘어간 것은 이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법리상으로도 그때 당시에 검토가 많이 좀 되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장점으로 보게 된다면 분양가하고 채권 손실액을 합쳐가지고 그 비율이 90%냐 80%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로또 청약 또는 뭐 청약 광풍 이런 현상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거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당첨되는 분들은 시대만큼 제값 다 주고 받게 되는 꼴이군요. 가만히 뒀으면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원래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갈 차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셈이죠.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게 과거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에 쓰여지기 때문에 명분도 있는 셈이죠. 사실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분양을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리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를 과거처럼 엄격하게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채권 입찰제는 수분양자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그것마저 박탈한다면 총선 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또 분양이지만 나도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 기대감을 없애는 게 채권 입찰제니 여론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로또 분양 한번 맞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 과연 어떻게 끝맺음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차후 소식도 빠릿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